경주의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앨범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도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공립특성화 고등학교인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관광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관광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순화 약선 요리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의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앨범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탰는데요. 음원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과 공부방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내가 널 지킬 수 있는 걸 몰랐어. 다른 누군가가 할 거라 생각했어. 그냥 외면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켜줄게 내가 너를.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 가수들의 재능 기부로 지난 6일 발매된 앨범 지켜줄게 너를입니다. 홍경민 씨와 김현철, 박기형, FX 루나 등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데 참 미약한 힘이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 하나 부르는 걸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참 좋은 것 같아서 흔쾌히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번 앨범이 더 눈길을 끄는 건 가사를 쓴 주인공이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아동학대 실화를 다룬 영화 미스백을 본 후 아이들이 스스로 의기투합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제작비는 온라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하고 앨범에 들어갈 노래도 직접 불렀습니다. 미스백에서 한 여자애가 아동학대를 당해서 미스백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아동학대 당한 아이를 도와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저희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유튜브 채널 선한 오지랖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인 만큼 내 아이뿐 아니라 주변 아이들이 괜찮은지 미심쩍은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오지랖을 부려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동학대가 특이한 사람들이나 정신이 살짝 안 좋은 사람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 같은 일반적인 부모들도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90명. 전문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학대나 방임으로 숨진 아이들이 이보다 최대 4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학대 문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바라는 건 대처가 아니라 예방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전반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는. 미안해 지난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감추어졌던 네 상처가 TV에 지금 나오는구나. 단 한 명이라도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으면 학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아이들. 이번 앨범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구미시의 늦장 대응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학대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학대를 가한 교사와 원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구미시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구미시랑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 부모에게 재갈을 물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일체의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자격정지 없이 지금이라도 근무가 가능한 게 부모로서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야지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를 기만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이 이유가 법원에서 감형의 이유가 돼서 더 화가 많이 납니다. 구미 지역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만 총 30여 명. 지난 2018년부터 구미시 고아읍과 산동읍, 옥계동과 송정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에 달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구미시가 아직까지 가해교사와 원장에게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46조와 47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 따르면 구미시는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며 조치를 미뤘고, 그러는 사이 가해교사들은 1심 재판에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양형사유로 반영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기관에서는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행정청이 그 판결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처분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학부모들은 가해교사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미시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최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빠른 시일 내 가해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가해교사와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까지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학대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구미시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취재진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 아동 학부모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립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가 의성 봉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 조준 등 직접 설계한 알고리즘이 로봇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학교 시설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은 단순하면서도 기발합니다. 학교에서 게임 개발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후에 계획은 졸업을 하기 전에 게임 하나, 둘의 작품을 여러 만들어서 스펙을 쌓은 다음에 이제 졸업한 후 이제 창업을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개교 초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 기능경기대회 클라우드 컴퓨팅과 게임 개발 종목에서 7명이 입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 3월 개교한 이래 전국 기능대회 전초전인 지방 경기대회에서 3개 분야에 출전해서 6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정보보안 공모전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로부터 기숙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된 봉양정보고등학교가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개교된 그런 학교입니다.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 학교를 개교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나갈 것으로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인공지능교육센터도 소프트웨어고 내에 자리를 잡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관광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경북 관광 백선, 치유관광 등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관광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예,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방관광공사 중에서 관광공사라는 이름의 조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처음은 관광지 개발을 주 산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개발보다는 마케팅,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경상북도에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오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기업이고, 우리 대구 경북이 코로나가 초반에 상당한 유행한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개 광역지방단체가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든 사례는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큰 그림으로 보아서 대구 관광의 요소와 경북의 어떤 관광 요소가 둘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ICT 팀을 특별히 만들었고, 심지어 방송국마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ICT 기술과 접목된 관광 홍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즐기는 관광에서 힐링 관광으로, 이렇게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뀌는 관광 트렌드에 알맞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걸맞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공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관광지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 휴식할 만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관광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한 해만 100억의 돈을 투여해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에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고 화장실 등을 개선했으며, 또 숙박업소에도 상당한 부분 편리한 또 위생적인 그런 시설을 도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고 관광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을 홍보하거나 관광을 또 계획하고 있거나 또 관광을 진흥시키고 있는 분들에게 경상북도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그 주민들에게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상북도 전역이 관광 산업에 걸맞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또 많은 주민이 관광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관광 산업의 미래가 밝고 꼭 발전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선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약선 요리란 약이 되는 음식을 뜻하는데요. 경북 영주에서 35년째 약선 요리를 연구 개발 중인 박순아 전문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약선 요리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약자와 반찬 선자를 한문으로 쓰고 있죠. 이 약선 음식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대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은 그 건강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약선 음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공자 시대부터 이 약선 음식이 이미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29살 때부터 외식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쩌다가 35년을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오랫도록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모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의 음식을 많이 섭렵을 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환경의 조건이 소백산 아래에 제가 살다가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신토부리가 좋듯이 인삼이라든지 분기에서 나오는 또 소백산에서 나오는 지금 봄나물, 산나물이라든지요. 모든 산야초들이 참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걸 재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약선 음식이라고 되어지고 약선 음식 전문가라고 이름이 불러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제철에 나오는 사계절,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계절을 우리가 순환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봄에 나오는 재료들,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푸른 채소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수박이라든지 또 가을이 되면은 인삼이라든지 도라지, 더덕, 하수오, 이러한 재료들은 가을에 캐게 되잖아요. 또 겨울에는 재료들이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생채보다는 말린 묵나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1년 동안에 그 순행을, 우리 건강의 순행을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영주 우리 음식 연구회는 한 역사가 벌써 한 2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 여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르치고 그 모든 지역이 관광산업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의 그 특산물로 인한 먹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배워서 내 가정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그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먹거리로서 활용하는 데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약선 음식의 원칙은 진실성입니다. 또 우리 음식을 하는 사람도 식지 처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저 사람에게 이게 아무 탈이 없을까, 첫째로.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스스로 내가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명의가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임해야만이 되지,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반성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환경하고 같이 우리가 환경과 동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업을 하지 않았는 부분들이, 서로 협상을 하지 않았는 부분들, 그리고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자연 환경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먹거리 하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버리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 계몽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을 진실되게 충실하게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사는 날까지 아마 조금은 더 오늘보다는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